시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 FOMC 통화정책 결과를 받아든 오늘의 시장입니다. 금리 인하를 하긴 했는데 내년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는 매파적인 메시지를 더하면서 뉴욕 증시뿐 아니라 오늘 우리 시장에도 몸을 움츠러들게 하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대피처를 어디에서 찾아봐야 할지는 잠시 후 두 분의 파트너님과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시장이 냉랭해도 분명 가는 테마와 종목들은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부터 살펴보시죠.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까지 물론 이 안에서도 맑은 날씨 보여주는 개별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좀 흐린 가운데 오늘 시장 안에서 가장 선방하고 있는 쪽은요. 양자 암호입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양자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국내 시장으로도 유입되면서 이번 주 쭉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첨단 소재 상한가에 안착, ICTK와 코이버, 파이버프로와 같은 종목들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 거래에서부터 반응했었던 남북 경협주들인데요. 정규장에서도 맑은 날씨입니다. 북한 담당 특사 지명, 북한과의 대화 의지 피력 등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 외교 횡보와 맞물리며 남북 경협주 전반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JST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고요. 코데즈 컴바인, 신원, 양지사까지 붉은 빛입니다.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선이 현장에 도착해서 이르면 오늘 밤부터 시추에 나서게 되는데요. 태광, 성완밴드와 같은 피팅, 밸브 관련주들에도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날씨입니다. 한국 정밀기계는 경보 수준의 주가 뜨거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대표 테마주로 오늘까지 3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유의하셔야겠고요. IPO 혹한기를 뚫고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오늘 코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상장 전 신약 허가에 성공한 바이오 기업인데요. 장 초반부터 현재까지 두 자릿수대 급등 시연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 종목별 날씨 전망입니다. 오늘 세 가지 종목 모두 흐린 뒤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의 경우 높은 해외 비중으로 과거 K푸드의 대장 역할을 톡톡히 해왔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외형 성장이 부진하면서 주가가 약세를 띄었습니다. IM증권에서는 중국과 베트남 시장 쪽에서 명절 시즌 효과에 대한 실적이 반영되고 있고 외형 성장으로 인해 향후 저평가 구간도 벗어나 맑게 갤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1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콘텐트리 중앙입니다. 4분기 실적 부진이 전망된다며 NH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기존 15,000원에서 14,000원으로 7% 하향 조정했는데요. 다만 내년 풍부한 대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고 또 중국 수출 재개 기대감까지 유효하다는 측면에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올가을 늦더위가 좀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10월 성수기 매출이 부진했고요. 이에 따라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25% 하향 조정했습니다. 향후에 그래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글로벌 시장 쪽에서의 실적이 될 수 있겠고 또 국내 패션 부문 개선에 힘입어서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나아질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증시예보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 김나희였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지고요.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종목들까지 총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데일리 하스탁은요,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들어오기 전에 한숨을 푹푹 쉬시더라고요. 한숨이 절로 나오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네. 일단 뭐 매파적인 금리 인하 좀 단행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고요. 환율 오늘 치솟으면서 출발을 했거든요. 오전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일단 오전장은 생각보다는 좀 양호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우리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이 크게 밀리지 않고 또 시초 대비 반등력을 일정 부분 좀 유지해 주면서 아무래도 좀 지수 방어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이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언급에 따라서 미국 국채 금리가 크게 올라갔고 그에 따라서 기술주들 미국 종목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 지금 강력하게 나오면서 3%대 하락력을 조금 만들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어느 정도 좀 하락 영향이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과거 같으면은 미국이 한 3% 정도 하락이 나왔으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한 2% 넘게 또 하락력이 나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한 1.5%대 정도 수준에서 지금 하락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에서도 잘 버티기 때문에 상승력이 나오는 섹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 일단 뭐 시초로 대북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 관련 종목들이 후발로 또 상승력이 쭉 수급이 좀 받쳐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그다음에 조선 그리고 양자 보안, 양자 장비 이제 이런 쪽에서 조금 이제 상승력이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쪽에서도 조금 상승력이 잘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슈와 같이 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지금 현물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사들이고 있는 현 시장인데요. 이 시장 안에서 저희가 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이슈와 종목들 어떤 게 있을지 파트너님이 준비해 주신 이슈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식품입니다. 오늘 삼양식품을 필두로 오리온 농심과 같은 식품주들 분위기 좋은데요. 관련해서 어떤 모멘텀 살펴볼 수 있을지 파트너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양자, 보안, 괄호, 암호 이렇게 준비해 주셨네요. 인공지능에 이어서 최근에는 양자, 암호 통신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안 쪽에 대한 중요도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슈와 종목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조선입니다. 탄핵 전국 속에서도 고환율 여파에도 조선 쪽은 굳건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수혜도 기대되는 조선주들의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식품 쪽입니다. 해외 수출을 통해서 어쨌든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고 있는 식품 쪽인데요. 오늘 어떤 내용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식품 쪽에서 좀 긍정적인 이슈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일단 풀이가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라면 많이 수출되고 그래야 이제 K푸드도 어느 정도 좀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또 과자 수출액까지 증가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스크림 수출액까지 좀 증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지난해 이제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그 전년 대비 20% 정도 증가되면서 올해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이제 2024년 들어서 이제 1월부터 8월 정도까지 아이스크림 미국 시장에서 아이스크림 수입액이 2,338달러를 8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이제 18.5%나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일단 아이스크림에 대한 어떤 수출 실적이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식품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생산 거점을 지금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 생산 국가로 이제 중국을 낙점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밀양 1공장, 2공장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수출을 막 내보내고 있지만, 아직 이제 2공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안 된 것으로 일단 보여지는데, 내년 5월에 완공 예정이죠. 그래서 밀양 공장에서 지속적으로 조금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쪽에 이제 생산 거점을 또 이제 구축하겠다. 왜냐하면 미국 일단은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중국 측에서 매출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측의 생산 기지를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 확장에 나설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농심이 최근 이제 신라면 툰바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제 까르보 불닭볶음면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이제 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2개월 만에 1,100만 개가 팔리면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에 수출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지난달부터 이제 미국 거래처에 본격적으로 이제 임점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농심도 긍정적인 이제 해외 수출 실적이 서서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생산 공장 착공을 현재 추진을 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뚜기도 이제 서서히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롯데 웰푸드 최근 이제 롯데에서 굉장히 좀 밀고 있는 그런 업체고 규모를 좀 키워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죠. 이 롯데 웰푸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에서 아이스크림을 생산하게 되고, 또 빼빼로까지도 인도에서 생산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롯데 웰푸드도 본격적으로 해외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이 식품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틀 전이었죠. 삼양식품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상승력이 가능하다. 뭐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뭐 97만 원, 98만 원 정도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마감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7%대 상승력을 유지하면서 지금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좀 갱신하는 모습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거기다가 이 삼양식품 불닭볶음 소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S&D라는 종목이 오늘 한 24%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오늘 오전 공략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려고 딱 하는 순간 순식간에 가격이 좀 급등이 나오는 바람에 제가 좀 놓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또한 추가적인 상승력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 그동안 이제 좀 주가가 좀 기지개를 피지 못했던 농심이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이제 주가의 기지개를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라면 관련 종목들을 좀 쉽게 잡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농심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잘 기울여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좀 식품 관련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다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뚜기도 여러분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양봉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이평 수렴형 상태에서 주가를 이제 이 횡보 국면을 벗어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언급을 드린 게 롯데 웰푸드입니다. 그죠? 과자도 만들고, 그죠?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이제 그런 기업인데, 최근 이제 롯데제과에서 이제 분할에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식품 생산을 이제 하나로 이제 합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롯데 웰푸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이제 자산 규모까지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가총액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오늘 개장 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죠. 시장이 눌리더라도 오늘 식품 관련주, 특히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이슈 브리핑할 때 그 관련주로 롯데 웰푸드를 찍었는데 벌써 5%나 상승력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개장 방송에 롯데 웰푸드를 공략하신 분들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대로 일단은 12만 4천 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만, 이 자리를 돌파한다면 본격적으로 우상향 기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데 자본 총계도 지속적으로 증가, 한마디로 외형적 성장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겨우 1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주가 대비 2배 정도는 올라가 줘야 그나마 다른 식품 관련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조금 대등한 위치에 올라선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적 대비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일단은 내년 상반기에 인도에서 본격적으로 이 아이스크림을 생산할 예정이고요. 또 거기다가 빼빼로 라인까지도 이제 증설을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해외에서 처음으로 빼빼로를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현재 지금 시장이 좀 커지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실적을 잘 올리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롯데 웰푸드도 인도 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매출 확대를 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삼양식품부터 농심, S&D, 롯데 웰푸드까지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코멘트 남겨주셨는데요. 파트너님께서는 그중에서도 좀 개인적으로 롯데 웰푸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보안입니다. 구글이 쏘아올린 기대감으로 인해서 양자 암호 관련주들 이번 주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 주고 있고요. 구글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쪽에서도 이런 빅테크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보안 쪽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텐가요? 네. 이제는 좀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양자 쪽을 처음으로 조금 이슈몰이를 하기 시작한 게 구글이죠. 구글이 이번에 105개의 큐피트가 탑재된 양자칩 윌로우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윌로우가 일단 최고 성능을 기록하고 있는 슈퍼컴퓨터를 지금 확연하게 뛰어넘는다. 즉 최근 한마디로 최고의 성능을 가진 슈퍼컴퓨터가 이 100회년에 걸려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해결한다. 이제 이런 것을 지금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왜냐하면 이제 구글이 이 컴퓨터, 양자 컴퓨터, 이 칩을 이식한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내년에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번 테스트를 해서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양자 보안 쪽에 수급이 조금 몰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글이 이렇게 좀 신호탄을 쌓아 올리니 여러 가지 조금 이슈들이 현재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이제 주재로 해서 이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이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양자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부터 디스플레이부터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갔겠지만 양자가 포함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서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양자 컴퓨터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결과가 내년에 혹여 나오게 된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해킹 위협에 우리가 이제 시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국내 통신 3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양자 컴퓨팅 발전으로 부각될 수 있는 해킹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의 속도를 조금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SKT 같은 경우에는 양자 암호 표준 알고리즘과 양자키 분배 시스템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양자 암호 제품을 현재 공개를 했고 이 KCS와 양자 암호체까지 이제 개발을 완료한 상황이죠. 또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독자 개발한 무선 QKD를 이용해서 즉 이 양자키 분배를 이용해서 지난해 2km 구간의 이 무선 양자 암호 전송을 성공했던 전력이 있고요. 또 LG U+ 같은 경우에는 PQC를 적용한 이 클라우드용 통합 계정 관리 솔루션 알파키를 최근에 공개를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3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이제 해킹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기술 개발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양자 보안 소프트나 양자 보안 장비 쪽이 서서히
부각을 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자주 언급드렸던 이제 솔리드라는 종목이 오늘도 상승력이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이제 드림 시큐리티를 이제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3% 정도 상승력이 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고 코이버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죠. 저번에 눌렸을 때 4,400원 이하로 한번 접근을 해서 다시 상승이 나타난다면 5,5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올라갔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언급드릴 종목은 이제 우리넷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넷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이제 눈으로만 지켜보고 언젠간 언급드려야지 하다가 오늘 이제 언급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이제 우리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성 서비스 중심 제품군의 이 데이터 서비스 기술을 접목해서 하나의 장비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 광통신 장비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국내 최초로 이 양자통신 암호화 장비 보안 기능 확인서를 이제 발급받았던 전력이 있고 또 국내 최초로 이 국내 암호 모듈 검증제도 인증 모듈이 적용된 양자통신 암호화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또 이 양자통신 암호화 장비와 연동되어 구성이 되는 양자키 분배 장치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완료해서. 그래서 이제 양자 보안 관련 장비 섹터에서 유리넷이 좀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특히 이 양자 장비 쪽 섹터는 최근에 좀 통신 장비 쪽이 조금 이제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나마 흑자 기조를 조금이라도 유지하는 몇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넷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성이 존재하고 오늘 제가 또 시초에 찝어드린 종목이 우리넷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넷이 이제 시초부터 장중에 대략 11% 넘게 상승력이 나와서 일단 단기 매도는 했지만 재차 눌리게 된다면 7,400원 이하로 우리가 한번 재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이제 많이 횡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세가 다시 한번 이어지게 된다면 9,600원 정도 자리까지도 한번 강력하게 한번 우리가 시세를 바라볼 수 있는 여력도 추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저항력은 8,400원 정도 부근이기 때문에 8,400원 정도 자리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바라보시고 이 양자 보안 쪽, 양자 컴퓨팅 쪽에 강력한 이슈가 만약에 불게 된다면 그때는 9,5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자 보안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만한 테마이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넷 꼽아주셨는데요. 7,400원 부근에서 매수 접근 유효해 보이고 단기적으로는 8,400원, 중장기적으로는 9,600원까지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 테마는요. 조선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올해 조선 쪽 활약이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네. 내년에도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들 가득한데요. 조선 쪽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는 조금 이제 부진한 이슈가 하나가 나왔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 측의 점유율을 좀 많이 뺏겼다. 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 조선 쪽 섹터가 다소 조금 이제 눌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 들어서 좀 이슈가 조금 다르게 긍정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흐름이 좀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지금 조선 쪽에 강력한 지금 수급이 조금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영국의 이제 조선 해운 시황 분석 기관인 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1월까지 글로벌 시장에 한국 이 배 수주는 한 248척을 정도 기록을 했고 중국은 1,518척 정도로 이제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4배 정도 수준의 이제 중국이 상당히 많은 배로 이제 수주를 했는데 그래서 중국이 점유율도 69% 압도적인 1위를 기록을 했지만 올해도 한국의 점유율은 작년 20%에 이어서 18% 정도로 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그래도 한국은 좋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수출 한마디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수의 어떤 이런 이제 수주를 좀 많이 이루었던 측면이 있지만 뭐 한국이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 쪽에 이제 수주를 좀 많이 이제 한마디로 해외 기업에서 많이 좀 수주를 지금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 실적이 상당히 좀 낮은 측면이 있지만 한국이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조금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한국 조선업은 양호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한국과 중국의 글로벌 조선업 이쪽의 수주량 격차가 중국 우위로 크게 벌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전망이나 분석 같은 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글로벌 금융사 ING가 내놓은 아시아 조선업 르네상스라는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국내 조선업계가 액화 천연가스, 액화 석유가스, 운반성 이런 이제 고부가치 이 시장을 주도해서 전체 글로벌 점유율 하락에도 경쟁 우위에 있다라고 이제 보고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오늘 좀 수급이 잘 몰리고 있고 또 내년 1월에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이 국내 조선업에 큰 관심을 드러내며 이제 협조를 요청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어떠한 이제 이 군함 수리나 군함 수주 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측면이 한국 쪽에 좀 많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해군을 지금 빠르게 육성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미국은 이제 조선 쪽이 좀 많이 조금 태화됐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좀 많이 발주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많이 그것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점쳐지고 있는 측면이어서 조선 관련 종목들이 오늘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리고 있고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HJ중공업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관련 이슈가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2,400원, 500원 정도 이 시기부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고 이대로 올라가면 5,5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봐야 된다. 근데 어제, 오늘 딱 이 5,500원 그때 언급드린 가격 라인까지 좀 딱 찍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시세가 끝이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일단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본연의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좀 상당히 좀 높아 한 2배 정도 좀 높게 올라가 있는 측면이 있는데 HJ중공업은 저평가 상태에서 이제 자본 총계 정도 수준까지 시가총액이 올라와 있고 또 이제 특수선 이런 이제 군함 같은 이런 특수선에 상당히 조금 기술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이번에 보면은 이제 방위산업청으로서부터 유도탄 고속함 18척의 이제 성능 개량 체계 개발 사업에 1,247억 정도 대한 사업을 수주했던 전력이 있고 또 독도함 창정비 사업에 254억 원의 규모의 이 사업을 또 이제 수주를 또 추가적으로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제 군함 수리 그리고 군함 개발 또 군함 수주 이제 이런 것 쪽에 좀 많이 좀 이제 이슈가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으면은 4,700원 정도, 750원 정도 수준부터 4,250원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차 상승이 나타난다면 그동안 조금 많이 눌렸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반등력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 그 기본적인 자리가 한 요 정도 자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좀 강력하게 하락했던 음봉의 중간값 자리인 8,500원 정도 자리까지 좀 중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 조선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들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사림입니다. 이번 주는 불안하더라도 좀 잘 갈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미국발 한파가 우리 시장을 덮치면서 양시장이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언제나 등대 같은 역할로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챌린지 1313이 오늘도 좋은 종목들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룰부터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 상승률을 목표로 계속해서 이번 주도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10종목 쪽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8종목이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마지막 2종목까지 편입되면 10종목을 채울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딱 하루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챌린지 6주차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바로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로보티즈랑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두 종목 모두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종목들로 엮여 있는데요. 일단 로보티즈 대표적인 로봇주 중 하나죠. 다만 오늘 장의 경우에는 성공률 자체는 마이너스권 0.58%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인공지능과 엮여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AI 산업들이 정말 실적으로 증명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성은 우리 국내에서도 무궁무진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장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바로 위즈윅 스튜디오입니다. 오징어 게임 2의 시사회가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제 26일에 방영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큰 규모로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정말 좋은 제작진들과 또 배우들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기대감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빨간불 잘 켜지고 있죠? 0.23% 성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이처셀 오늘 장에서 조금 우리 챌린지를 끌어내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공률이 마이너스 5%권이고요. 다음으로 12월 17일에 들어간 두 가지 종목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는 전력이랑 통신 쪽으로 엮여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아시아나 유럽 쪽으로 해적 케이블 신사업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장 이렇게 시장이 약한 가운데에서도 빨간불 강하게 켜지고 있고요. 주가상으로도 2%대 튀어오르고 있는데 성공률 자체도 1.87%입니다.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대동입니다. 성공률은 아직 마이너스권에서 헤매고 있지만 역시나 이 종목도 지금 2%대 빨간불이 주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주고 챌린지 5주차 때 좋은 성적 보여준 바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진입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새롭게 편입한 두 가지 종목들 빠르게 소개를 드릴게요.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네, 현대차에서 얼마 전에 연말 생산 계획 최대로 늘리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자동차주, 자동차 부품주들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장에서도 현대모비스는 빨간불 잘 켜지고 있습니다. 성공률은 1.79%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게임즈, 이 카카오 그룹주들 역시나 이번에 탄핵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은 종목들 중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이제 대선이 또 판도가 바뀔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혜 기대감이 나오고 있겠죠. 이제 앞으로 24년부터 25년까지 쭉 신작과 실적 기대감도 나와 있다고 하고요. 일단 6주차 성공률 이렇게 8가지 종목들 모두 합쳐보니까요. 마이너스 5.4%입니다. 네, 조금은 아쉬운 성적이 오늘장 시장이 흔들리면서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하루가 남았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수익률 단비를 내려줄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주시죠. 네, 시장 밀리다 보니 종목에 조정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그래도 시청자분들 오늘 종목들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증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용철 파트너님 빠르게 모셔보고 종목에 대한 추가 전략 받아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1313 챌린지 안에 종목들 빠르게 오늘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좀 도와주실 건가요? 네, 오늘 리뷰할 가장 첫 번째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이 로보티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거래일 장중 4%까지의 상승세에 이어서 오늘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3%대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처음 선정해 드려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 2024년도 11월 19일 날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의 등대 캔들이 발생을 했죠. 이 등대 캔들 발생한 이후에 추세를 상방 추세를 더 강화한 상승 추세를 강화한 추세의 강화
추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추세 상승 추세가 이어지다가 등대 캔들 이후에는 이렇게 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 오늘도 보시면 오늘 장중에 3%가 넘어가는 조정 장세가 이어졌고 4%까지도 늘렸었죠. 근데 이 두 번째 상승 추세의 저점을 정확하게 지지받고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오늘 개파락 시작 이후에 낙폭을 축소하는 움직임 내일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내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 보면요. 이 폴라리스 오피스도 제가 등대 캔들 강조해 드리면서 추세 상승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상승 추세로 이어진 종목들을 위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에 장중 5%가 넘어간 조정 장세가 있었지만 전 저점을 지지받아주면서 밑꼬리를 달고 양봉까지도 만들어냈습니다. 아직은 마이너스 3.17% 등락폭을 보이고 있지만 이 종목 단기간의 조정은 대부분 다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기 조정폭 이후에 중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구간에서 조정을 마치고 반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봉 기준으로 좀 더 회복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의 상승세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네이처셀입니다. 이 네이처셀의 경우에는 좀 아쉬운 종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12월 16일 날 4%가 넘어갔을 때 공략을 했고 그 이후부터 3일 연속 조금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00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 낙폭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캔들상으로는 벌써 양봉 캔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상승 추세 안에 있을 때 추가적인 강한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3일 연속 조정 이후에 내일장은 반등 흐름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계속해서 편입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다음 종목 LS 에코 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LS 에코 에너지 오늘은 3% 이상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요 저항 라인대를 모두 돌파했습니다. 2024년도 8월부터 9월, 10월까지, 11월까지 넘지 못했던 31,000원 라인대, 이 강력한 저항 라인대를 넘겼기 때문에 이 넘긴 이후에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3일 연속해서 눌린다 하더라도 중요 31,500원에서 600원 라인대를 지지받아주는 선에서 강력한 종가상 마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가놀이 이후에 추가 강세, 이 전 고점까지도 32,800원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다음 종목 대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 마찬가지로 최근에 단기 조정폭이 좀 이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이 종목 마찬가지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등대 캔들이 발생을 했죠. 등대 캔들 발생한 이후에 상승 추세가 더 강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등대 캔들 이후에 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졌고요. 이 강한 상승 추세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3%대 내려갔을 때 잠시 상승 추세를 이탈했지만 바로 저가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3%대까지 저가 대비해서 고가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단기 조정폭을 이제 다 마무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강세 내일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현대모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오늘 어제 고점을 넘겼죠. 하지만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저항받고 소폭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단기적인 박스권 상단 안에는 무난하게 도달이 가능할 상황입니다. 단기간에 23만 원대 이 부근에서 장기 이동 평균선이죠. 121선과 볼리저 밴드의 하단선을 동시에 지지받아주는 반등이 이어졌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저가를 올리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거래량이 조금만 더 들어와 준다면 한 30만 주에서 40만 주 정도에 대한 거래량만 들어와 준다면 추가 슈팅까지도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카카오 게임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경우에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정권이 바뀌는
때에 따른 가능성에 따른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등대봉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린다 하더라도 눌림목 이후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자 장중에 중심선 21선과 11선을 동시에 지지받아주는 선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조정을 마무리해 준다면 상승 추세에 강력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를 기대하며 내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챌린지 안의 종목들 이렇게 파트너님께서 일주일간의 흐름들을 지켜보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전략들 업데이트 해주고 계시거든요. 6주차 챌린지 종목들 일단 시장 대비해서 크게 밀리는 종목 없이 선방 중입니다. 파트너님 저희가 또 함께하는 등대 안에서 보다 좀 자세한 피드백 주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종목들 대응 방안 말씀을 드리면서 기준 잡아드렸는데요. 기존의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종목들, 이거 정말 좋아 보였던 종목인데 언제 새롭게 공략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오늘도 함께하는 등대에서 제가 한 종목을 선정해 드리고 왔습니다. 자, 하단에 QR코드 참여해 보셔서 이런 정보들 계속해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트너님의 매매 기법이나 이런 2차 목표가 같이 보다 자세한 내용들 참고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이제 마지막 6주차 두 가지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마지막 종목은 좀 강력한 종목들로 가지고 왔습니다. 태강과 코데지 컴바인 두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이 각각의 두 종목, 현재 시황과 굉장히 맞물리는 종목들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가장 먼저 태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강은 고환율 시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또한 이제 미국의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되죠. 정권 교체에 따른 수혜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 정권에서는 이제 아직은 정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면 LNG 수출 프로젝트에 투자가 재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따른 강력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가 총 17개 정도 되는데 이 총 17개의 프로젝트가 모두 완공됐을 때에는 LNG 수출 물량이 1억 톤 수준의 물량으로 현재 수출 물량의 2배가 넘어가는 수준으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흐름에 따른 수혜를 다 받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주주 환원율을 30%까지 확대한다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주 환원율을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배당으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자사주 매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배당 거의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배당주로서 올해 연말에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단기간에 강한 상승세까지 기대할 수 있어서 내일 상승 흐름을 기대하면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선정한 이후에 조금 더 오르긴 했습니다. 이렇게 오르긴 했고 오늘 10%가 넘어가는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상승 모멘텀도 충분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 2024년도 8월 달에 정말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죠. 이 강한 상승세, 그 파동의 고점을 올해 11월 달에도 넘기지 못했어요. 제가 저항 라인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 봤을 때 이 라인대죠. 17,700원 라인대인데 이 라인대를 8월 달에도 넘기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11월 달에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넘기지 못했던 강한 저항 라인대 두 파동을 넘기지 못했고 올해 거의 내내 넘기지 못했던 그 라인대를 강한 저항 라인대를 오늘 장중 10%가 넘어가는 상승세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것도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단일 캔들로 넘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매물 위에 상단 매물이 굉장히 가벼워진 상태로 배당감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추가 강세 예상이 되고요. 자, 목표가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4,300원 짧게 잡고 편입시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코데지 컴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데지 컴바인은 시장이 굉장히 어지러운 지금 상황이죠. 굉장히 약세인 상황에서 품절주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요. 자, 가장 최근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특사를
지정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가장 잘 알고 있고 내가 가장 잘 상대할 수 있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는 상황에서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북한과 정상 외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최대 주주인 코튼클럽이 개성공단 입주를 해서 2만여 평 규모의 개성공단을 보유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남북 경협에 대한 수혜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실적에 대한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품절주,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품절주로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내일장 시장이 좀 더 좋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좀 더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자, 기술적인 분석 보면서 마지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장중에 24%가 넘어가는 상승에 이어서 상승폭을 축소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윗꼬리를 반복해서 단다라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고가에서 나오는 캔들은 하락을 의미를 하고요. 영망치형 캔들이죠. 바닥에서 이런 윗꼬리를 단 캔들이 발생을 하면 자, 영망치형 캔들, 고가에서 발생을 하면 유성형 캔들입니다. 근데 횡보하면서 발생을 하면 이건 매물을 소화하는 매물 소화 캔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2024년도 8월 달에 이 고점 라인 때의 저항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장 혹시라도 시장이 좀 더 좋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좀 강한 상승세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시장이 굉장히 좋다 하면 조금 더 눌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 대한 약세 좀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선정을 했고요. 가격 전략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100원, 손절가는 1,520원으로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내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강과 코데즈 컴바인 6주차 챌린지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종목이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결과까지 함께 보시고요. 파트너님 오후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쪽에서 뭐 금리 3회 연속 동결을 했고 미국에서는 매파적 금리 인하 단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수출주 중심으로 좀 투자하는 전략 가져가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매파적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죠.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께 금리 인하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고 앞으로의 점도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점도표도 어느 정도는 시장 예측치만큼 이제 4회 인하에서 2회 인하까지로 축소가 됐는데 이 2회 인하는 시장이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이 강력한 스탠스로 매파적인 스탠스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내년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하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발언으로 인해서 2회가 아닌 1회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약세로 반영을 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시장이 움츠러들었을 때 내년 초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있는 이후에 강한 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또 발현을 할 거고요. 추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 종식됐을 때에는 물가가 굉장히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는 2회 이상 진행될 가능성도 기대감도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단기적인 조정은 조금 더 있을 수 있어도 앞으로의 상승세 전망은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런 흐름에서 단기적인 조정폭 안에서 공략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2%가 넘어간 2.45%에 대한 조정폭이 이어졌고 이 낙폭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하는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민트 색깔의 추세선을 보면 제가 과거에 2022년도부터 이어왔던 강한 상승 추세의 저점을 오늘도 지지받고 반등이 이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지지받고 반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자체도 회복세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고환율에 있어서 수출주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조선에 대한 수출주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위주로 공략을 하신다면 단기간의 조정 이후에 강한 상승세에 대한 수혜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오후장 대응 전략까지 이데일리 오은 이홍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대내외적인 변수와 불안이 가득한 우리 증시입니다. 내일은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요. 내일도 마켓 나우 3부와 대응 전략 확실하게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